내 감정을 읽는 시간. 변지영. 존재의 조건.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 그레이트 뷰티의 위대한 아름다움입니다. 영화의 배경이자 아름다움의 주체로 등장하는 대상은 로마지요. 도시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면 로마의 나이는 이제 노년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황혼을 향해 다가가는 로마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 그리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한편 주인공이 평생을 찾아다니고 추구해온 것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영화는 로마의 아름다움과 주인공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마치 시실과 날씨를 교차하듯 직조해 나갑니다.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를 법한 유명 관광지의 풍경을 스케치하듯 영화는 시작됩니다.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는 여인, 분수대에 손을 넣어 시원하게 세수를 하는 남자, 그리고 10명 남짓한 관광객 무리가 보입니다. 둥그렇게 서 있는 중창단의 성스러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한 채 설명을 하는 젊은 가이드,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 뭔가 조화롭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벼랑간 무리에서 이탈한 중년의 아저씨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로마 시내 풍경에 감탄하며 찰칵찰칵 사진을 찍은 뒤 이마에 땀을 쓱 닦고는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무리한 단체 관광 일정 때문에 돌연사한 것일까요? 2000년 역사의 찬란한 유적지. 한순간에 감상하고 이해하기에는 벅찬 로마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간단히 소비되는 풍경을 조금은 익살맞게, 조금은 서글프게 그려냅니다. 쓰러진 남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할 새 없이 영화는 우리를 시끄러운 음악소리, 요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가득한 광란의 파티장으로 데려갑니다. 춤추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무언가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콜로세움 모형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한 여자가 튀어나옵니다. 오른쪽 가슴에는 6을, 왼쪽 가슴에는 5를 커다랗게 붙인 번쩍번쩍한 브래지어를 입은 전직 쇼걸이 외칩니다. 생일 축하해요, 집! 생일 축하해요, 로마! 한 남자가 춤을 추며 돌아봅니다. 26의 나이에 소설을 발표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탈리아 문단과 로마의 상류 사이에 진입한 소설가 잽 감바르델라. 이날은 잽의 65번째 생일이지요. 잽과 로마, 둘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잽과 로마 둘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명사 잽, 그의 생일에 로마가 온통 들썩입니다. 그런데 축하객으로 가득한 파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생뚱맞게도 한없이 고독하고 서글퍼 보입니다. 로마의 현재를 꼼꼼하게 보여주느라 은유와 상징을 가득 풀어놓은 영화는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서야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의미심장한 독백으로 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내 친구들의 답은 늘 한결같았다. 여자. 반면 내 대답은 이랬다. 노인들 집에서 나는 냄새. 질문은 이랬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잽은 어렸을 때부터 오래되고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와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편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은 대상으로 친구들은 늘 잽을 선택할 정도지요. 잽,
너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봐.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불쑥 찾아옵니다.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귀가하는 잽에게 자신을 소개하지요. 저는 엘리자 데 산티스의 남편이에요. 아내가 어제 죽었습니다. 엘리자는 잽이 18살 때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35년간 부부로 지냈는데 정작 엘리자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잽은 당황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렸을 때 잠깐 만난 게 다예요. 뇌가 차였을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맞아요. 아내가 찼어요. 1970년 9월 8일에. 네, 정확해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남자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자물쇠가 걸린 일기장을 찾았어요. 자물쇠를 부쉈죠. 엘리자의 숨겨진 일기장에는 잽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첫사랑 얘기로 가득한 일기장을 본 남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프로페셔널 작가 잽은 프로페셔널하게 그를 위로합니다. 난 전문 글쟁이에요. 그러니 내 말 믿어요. 글을 쓸 땐 온갖 환상, 상상과 거짓말을 총동원해요. 하지만 위로는 별로 소용없어 보이고 남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3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좋은 동반자래요. 나에 대한 얘기는 그게 다였어요. 할 말을 잃은 잽은 흐느끼는 남자에게 손수건을 건넵니다.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첫사랑 엘리자. 그녀에 대한 기억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입니다. 어떻게 헤어졌는지, 왜 그녀가 자신을 떠났는지 잽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 아쉬움이 그의 첫 소설의 단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잽은 데뷔작을 쓰고 나서 지난 40년간 단 한 편의 작품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설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이유와 엘리자, 그리고 로마는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친구가 내어준 식사를 하면서 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데운 밥이 더 맛있어. 오래된 게 새 것보다 낫다니까? 파티에서 누가 몰래 버린 음식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휴, 출장 뷔페도 내리막이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로마가 내리막이죠. 잽이 응수합니다. 보통 가파른 게 아니야. 애정과 유머를 담은 잽의 대사를 통해 낡은 것과 사라지는 것, 죽어가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동시에 그는 가벼운 것과 진지한 것, 피상적인 것과 깊이 있는 것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왜 두 번째 소설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그런 질문을 40년째 들어왔습니다. 왜 새 책을 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지겹게도 많이 받았어. 이 인간들을 봐. 야생동물들을. 이게 내 삶이야. 참 별 볼 일 없어. 잽은 어느 날 우연히 세기의 성녀로 추앙받는 104세의 카톨릭 수녀를 만났습니다. 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작품을 쓰지 않았나요? 잽은 답하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아직 못 찾았어요. 수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내가 식물의 뿌리만 먹는 이유를 아나요? 아니요, 왜죠?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베개는 뿌리가 없었습니다. 새 작품을 써야 할 이유도 의욕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잽은 젊은 날 오직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상류사에 진입하고 싶어서 소설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 맞다나 막상 상류사의 왕이 되고 보니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이은 파티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뿌리를 잃고 떠돌면서 술과 파티로 시간을 소모했던 지난날에 대한 환멸, 공허감이 가득합니다. 로마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로마가 더 애잔하게 가슴속을 파고드는 건 여기저기서 죽음과 이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엘리자가 죽었고 친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젊은 여자가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세 사람의 죽음을 접하면서 오랜 친구와 이별하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젊은 날의 자신도 화려한 로마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때 너무나 찬란하고 멋졌으나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가득 채웁니다. 이별과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이 2000년의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쇠락해가는 도시 로마와 살며시 포개집니다. 삶의 뒷면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아마 그리움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 말이지요.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들,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 추억이 새겨진 장소들, 그리운 마음, 소중한 기억들은 나에게만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엔가 남게 되는 걸까요? 은유로 가득한 이 영화의 명장면에는 커다란 기린이 등장합니다. 잽의 친구 아르투로는 기린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기린이 정말로 사라지자 잽이 말합니다. 나도 사라지게 해줘. 그러자 아르투로가 답하지요. 잽, 내가 실제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이 나이 여기서 이런 쇼를 하고 있겠냐? 속임수일 뿐이야. 속임수일 뿐이라고. 다 속임수라고. 순간 잽의 머리에는 영감이 번뜩입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속임수다. 친구 아르투로의 말은 매우 신선한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결국 속임수라면 새로 생겨나게 하는 것도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도, 시작과 끝도, 탄생과 죽음도 속임수. 어쩌면 삶 자체가 속임수, 한낱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영화 그레이트 뷰티는 소설가 잽의 아름다운 독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늘 이렇게 끝난다. 죽음으로. 죽음 이전엔 삶이 먼저 있었다. 저 너머엔 저 너머의 것이 있다. 난 저 너머에 있는 것은 다루지 않으련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시작된다. 결국 다 속임수다. 그래, 다 속임수다. 잽은 평생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맸지만 그건 이미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지요. 눈앞에 기린이 있다가 사라지는 마술,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시작되어 느닷없이 마치는 것이니까요.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삶도 죽음도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어쩌면 그리움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 모든 것이 애초에 사라지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실존에 대한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욕심,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소중한 관계, 중요한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아이, 배우자, 가족, 연인, 친구. 그 무엇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지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스르르 빠져나가고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슬퍼할지언정 집착하거나 매달리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변하고 달라지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신의 마음으로 지어낸 이미지에 갇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고통은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수학의 용어로 간단히 말하면 변수를 상수로 오인한 결과라고나 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래 거기에 있지는 않았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늘 엇나갈 것이고 붙잡고 싶은 것은 빠져나갈 것이며 원하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과 그리움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함께해야 할 경험이 되겠군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슬퍼하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슬퍼하시나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테니까요.